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의 선재규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미크론 계속 지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월가는 그래도 증시가 조금 흔들리지만 그래도 이게 그 탄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 밸런스 13일자 분석인데요. 연준의 그 긴책 드라이브가 미국 증시를 좀 흔들지만 최근의 조정 국면이 머지않아 끝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연준의 그런 그 기조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티그룹 그 스콧 코로노트 ETF 리서치 부문 글로벌 헤드 분석인데요. 공급망 그 회복 효과가 갈수록 명확해지고 인플레도 가속화하면서 그 시장의 연준 기조 변화를 가격에 그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확실성 여건 하에서 주식 매도가 종종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매수로도 이어진다고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밸런스는 과거 4차례 금리 인상 주기의 그 시장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증시 매수세가 앞으로 몇 달 이걸 보면은 앞으로 몇 달 정도 안에는 회복될 거로 봤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분석을 전했는데요. S&P 지수가 그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6개월 사이에 한 평균 한 15% 정도 뛴 걸로 그동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금리 그 인상을 앞두고 몇 달 정도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펜하이버 분석인데요. S&P 지수가 내년에 5,330까지 갈 거다. 지금 오늘 새벽에 한 0.9% 빠져가지고 한 4,668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결국은 좀 가라앉을 거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그 과학을 믿어라. 그러면서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미국 경제도 계속해서 회복될 거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 매출하고 수익의 그 긍정적 추세도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연준도 다른 중앙은행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완화적인 기조로 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 그 CNBC 14일자 회견인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그 뱅크 오브 그 아메리카 자산에 어떤 충격도 그 이달에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서 그 여신 퀄리티도 견고하고 특히 소비자 측면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볼 때 이런 추이가 이어질 거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브랭록 그 세계 제일 큰 그 자산운용사인데 그 밑에 투자연구소 그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인플레 상황에서 채권보다 그 주식을 선호를 한다. 하지만 물가 연동체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는 미국 등 선진국 국채 비중을 줄인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연동체는 앞으로도 계속 비중을 늘릴 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스티펠 같은 경우는요, 100년 사이에 3번째 거품이 온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그 대유행이 아직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재정 정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거품을 불러오고 있다. 그 연준을 시대에 동떨어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23년 후반 사이에 3번째 거품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 1분기 S&P 지수가 4,000선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대조정을 받을 거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전까지는 탄력이 이어진다. 그래서 산타랠리 정도는 기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과거 그 상황을 돌이켰는데요. 연준의 과거 정책 오류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S&P 지수가 1999년, 2000년 닷컴 거품 붕괴 직전인 98년 3분기에 거의 20% 주저앉았다. 뒤늦게
상황을 깨달은 연준이 1999년 하반기부터 그 이듬해 상반기까지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그 광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투자자들이 특히 그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주의 깊게 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계획의 높은 투자 위험이라든가 밸류 상승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엘 에리언 이 사람은 그 아주 연준을 강하게 비판해왔죠. 그동안의 일시적인 인플레 이런 표현을 이번에 이제 취소를 뺐죠. 아주 연준이 역대급 오판을 한 거다. 이것 때문에 정책 실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엘 에리언의 경고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6.8% 시장 예상을 웃돌았죠. 그걸로 발표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움직이면은 그래도 여전히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셀레터에서 발을 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조금 낙관적인 진단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UOB인데요.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선언이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긴축 발작이 초래됐지만 이제는 그 신흥국의 내성이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잘 대비를 해왔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아시아국들의 그 외환 보유도 기록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유사시에 한머니가 빠져나가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의 그 무역 펀더멘털도 그때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다. 그래서 테이퍼링 여파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복잡한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펀드 매니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모두 1조 1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FOMC 발표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12월에 전체 자산의 5.1%를 현금에 배분한 걸로 응답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달 같은 조사 때 4.4%보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투자신탁 보유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주식 배분은 지난해 이후 가장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분은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고요. 모건 스탠리는 연준 긴축에 흔들리지 않을 5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밸런스 14일자 분석에 들어있는데요. 옛날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고 필립 모리스, 노스롭 그루먼, 시그나, 그리고 에비브가 거명이 됐습니다. 이들 5개 종목은요, 12개월 선행 주당 수익이 평균치보다 전부 낮은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아직도 매력이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는 이들 5개 종목의 매출하고 실적이 경제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도 실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호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보면요, 톰 리, 이 사람은 테이퍼링 가속화되고 이제 결정이 있고 나서 인플레에 민감한 주식을 사는 혹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히 에너지 주식을 픽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빠졌는데 특히 기술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막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웰링턴 실즈의 애널리스트는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국면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흐름 이상으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심리가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종목에 대해서 착잡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UBS는 이제 중국 당국의 IT 규제가 끝물인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래서 내년에 특히 4개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하면서 텐센트, 넷이즈, 그 다음에 콰이서우하고 징동을 추천했습니다.
UBS의 제임스 왕 전략가 얘기인데요. 올해 지금 알리바바도 엄청 빠졌죠. 핀도도 디디 추싱, 메이턴 같은 것도 크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중국 IT 종목의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 그래서 내년엔 자기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분석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규제 사이클이 실상은 지난 여름에 바닥을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규제 충격, 그다음에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경쟁 압박 같은 이들 IT 종목 자체의 문제를 소화한 거라고 이 사람은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올해처럼 당국이 IT를 두드려 잡지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인터넷 종목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고용,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들 4개 종목의 주가 목표치도 전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 TCW 그룹의 데이비드 로빙어 신흥시장 리서치 매니징 디렉터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조금 좀 어둡게 봤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많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게임이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권당국이 앞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종목들의 투명성에 계속 시비를 걸어오다가 3년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풀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그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2024년쯤 되면 미국에 상장한 중국 종목의 상당 부분이 홍콩이나 상하이로 갈아탈 거다 하는 게 이 사람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에 FOMC 끝나고 그 다음에 파월 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거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매파 연준보다 더 무서운 건 오미크론 때문에 긴축이 중단되는 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에 금리가 3차례 25bp씩 한 기본금리가 0.75% 이상까지 갈 거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인플레 기대감을 불식에 가라앉히는데 충분치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은 계속될 거라고 했고요. 또 더 심각해지면 공급망 문제도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노동 복귀를 막아가지고 임금 상승 압박도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예상치를 계속 더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또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과거에도 보면 뒤처질 때마다 강력한 긴축을 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면서 이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악에서는요 오미크론이 내년 봄 금리 인상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킬 정도로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실수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더 겁나는 것은 이런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위험은 연준 인내심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하고 경제가 연준이 체감하는 것보다 또 예상하는 것보다 더 차가운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렉록 CIO가 CNBC 15일자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채권 시장의 큰 위험은 연준보다 오미크론이라고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한 25bp 정도 높은 게 자기가 볼 때는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금 1.45%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용물 금리가 내년에는 결국 2%대 초반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내년 1분기 말쯤 코로나 대유행이 좀 극복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수준에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오미크론 영향이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 규모라든가 추가 접종 효력 여부 등을 이렇게 시장이 계산하는 그런 법이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법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증시 탄력은 유지될 거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더 확실하게 규명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도 FOMC 끝나고 회견에서 경제가 오미크론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가 일시적인 인플레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는데 이제 슬그머니 뒤로 빠졌는데
월가 쪽에서는 뭐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 비판이 많습니다. 설사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돼도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 다른 얘기가 많고요. 네, 지금 뭐 임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와중에 그동안에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 사람은 파월을 계속 비판해 왔는데 연준이 절대로 물가를 연착륙시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는 인플레 통제가 어려울 거라고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의 통화 기조를 그 오래된 호텔에서 샤워기 물을 조절하는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50년 전쯤 언급을 했죠. 이게 샤워실의 바보라는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샤워할 때, 바보는 샤워할 때 이렇게, 뭐 이건 바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제 추우니까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게 이제 물을 확 틀었는데, 온수 쪽으로 확 올렸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 하고서 이제 찬물 쪽으로 확 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대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재정 당국이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비유인데요. 결국은 판정이 날 텐데 과연 파월이 바본지 투자자가 바본지 시장 흐름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